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범인, 용의자 이런 사람들 취조 내지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 좀 하고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취조라고 하면 일반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워낙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데서 워낙 많이 나와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거의 픽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흥미 위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실생활은 그렇게 할 수도 지만 또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취조의 목적? 취조라는 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범인, 그러니까 이제 용의자죠. 처음부터 범인인 게 이제 밝혀져서 잡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 일단 이제 범인을 갖다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면 특히나 이제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면 그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증거도 그렇고 모든 걸 이제 다 범죄 현장에서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 증거도 채집도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용의자를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하고 그 용의자를 이제 추적을 해서 검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쉽게 해서 자백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살인사건이라고 했을 때 사체가 만약에 없으면 사람은 죽었다고 이제 판단은 될 수는 있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들 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이든 어디 범죄 현장에서 피가 사람이 신체에 있는 피 양이라 그래야 될까요? 정확하게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고, 어쨌든 사람 몸에 있는 혈액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3분의 1 이상이 몸에서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듯이 몸에서 피가 몸에서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이제 거의 판단들을 해요. 감식을 하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법의학자들도 그렇고, 이건 좀 쉽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딱 3분의 1이고 3분의 2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피가 내 몸에서 내 피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기준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범행 현장에서 분명히 피해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 피가 이제 당연히 이제 혈액 이제 피에 대해서 응고되어 있고 하는 부분도 다 이제 감식을 해서 다 확인을 하는 거지만, 피해 양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죽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피해자를 일단 찾아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진짜 사망을 했는지, 말 그대로 사망을 했다면 아니면 흉기 내지는 이런 걸로 사망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시체를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범인 입장에서는 사체를 그래서 이제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 물론 이제 현장에 시체가 있어가지고 발견이 돼서 신고가 돼서 수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현장에서 시체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시체를 이제 유기를 해서 어디 산이나 이런 데 매장을 한다든가 토막을 내가지고, 안 그러면 바다 같은데 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돌 같은 거 이제 중력을 갖다가 시체가 말 그대로 물에 그냥 시체만 두면 당연히 물 위로 떠오르니까 그걸 못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가방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토막을 내서 넣든, 아니면 비닐 봉지든 이런 걸로 해서 포대 같은 걸로 따가지고 묶든, 거기에 이제 돌 같은 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같이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일단은 떠오르지를 않고 물 속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고 그러면 부패뿐만 아니라, 말이 좀 약간 옆으로 지금 샜는데, 취조의 목적은 용의자를 일단 특정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취조를 하기 위해서는 용의자가 있어야 취조를 하니까. 그 당시에 행적이라든가 아니면 알리바이라든가 이제 형사들이 이제 확인을 다 하고 하는 거지만, 증거가 될 만한 거를 다 모아요. 용의자를 압축도 하고 그 용의자에 대해서 취조를 할 때 그 증거를 이제 우리 이제 형사들은 가지고는 있지만 용의자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용의자를 앉혀놓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증거 내지는 진술, 답변 이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취조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취조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용의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임의로 강제로 진짜 데려와서 조사를 하고 취조를 하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겠지만, 처음 이제 진술을 받고 이제 하기 위해서 임의동행이라는 거를 이제 요청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의자지만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할 내용이 있는지 거부하면? 원래 거부하면은 임의동행은 못하게 돼 있어. 싫습니다 이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이제 사실은 설득을 하는 거지.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면 임의동행을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 대체적으로 이제 임의동행을 요구를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동행을 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하면 거의 이제 대부분은 답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임의동행을 진짜 완강히 거부를 하고 못하겠다 했을 때는 긴급체포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 경찰 쪽에서요? 경찰 쪽에서 우리 이제 형사들이 봤을 때 이 친구는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전반적인 무슨 우리가 이제 뭐 수사를 하면서 판문도 하고 그 주변 피해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진술을 듣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한 그 친구가 범인일 확률이 높겠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임의동행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는 있어요. 임의동행 부분은 참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임의동행은 대신에 6시간까지만 가능해요. 경찰서 가서 6시간까지만 진술을 하고 뭐 하더라도 물어보고 뭐 조사 간단하게 뭐 조사를 같은 걸 하더라도 임의동행은 6시간까지만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긴급체포라는 건, 그러니까 긴급을 요한다는 건 뭐냐면 48시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돼요. 아직까지 뭐 영장 청구권이 검사한테 다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하는 거고, 아니면 기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영장 기각을 시키는 거고, 또 검사선에서 검사가 볼 때 이거 영장 신청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알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보충 수사를 하라고 다시 이제 경찰에 얘기를 해요.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에는 증거 내지는 뭐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긴급체포를 해온 사람을 일단 잡아왔으니까 48시간 안에 영장 신청도 해야 되고 자백도 받고 뭐 증거도 완전히 찾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지 사실. 그럼 그 시간 동안 형사들이 돌아가면서 잠 안 자고 48시간 내내 취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 예전에는 뭐 야간에 밤에 범인 잠도 안 자고 심야에도 막 용의자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인권 때문에 그렇게 못해. 설사 범인이라고 해도 그 용의자가 정말 범인이고 뭐 증거가 뭐 있고 해도 자백을 이제 그때는 자백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증거랑 다 찾았으니까 자백만 받으면 다 이제 완전체가 되는데. 밥도 몇 시간에 한 번씩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뭐 본인이 먹기 싫다고 그러면 안 먹는 건데 그걸 억지로 뭐. 배고프다고 하면 줘야 돼요? 줘야지 밥은. 설렁탕이 짜장면이 시켜주잖아. 밥을 안 주지는 않아. 다 줘.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뭐 이런 제시를 하면서 이 시간에 너 여기 있었고 뭐 아니면 여기에 뭐 혈흔이 있었고, 말 그대로 사실사건 같으면 여기에 뭐 너 피가 뭐 묻어 있었고, 아니면 너 뭐 신발 족적이 여기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고, 아니면 뭐 지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다 확보한 후에 그 용의자를 긴급체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긴급체포를 하는 거지 뭐 부탁되고 긴급체포하는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48시간이 물론 짧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증거를 다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안 해도 증거만 가지고도 부인을 하든 뭐 무비권을 하든, 우리나라는 어차피 증거채택주의이기 때문에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진술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말 그대로 뭐 무비권해서 뭐 질문 아무리 해도 뭐 본인이 대답을 안 하는데 그대로 해서 영장은 같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지. 영화에서 보면 진실의 방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있는지. 진실의 방이라는 게 뭐 진실의 방이 뭐야? 다 간영팀 같은 경우는 다 사무실 뭐 조그만 데는 뭐 5평 뭐 7평 그 한 사무실 안에 한 개 팀이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사무실 그 팀의 방이에요. 거기에서 진실의 방이라는 건 이제 뭐 말을 하자면 얘가 이제 뭐 부인을 한다든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제 신문을 할 때 그랬을 경우에 약간의 뭐 좀 재미를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액션식으로 이렇게 하기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영화는.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도 대부분의 그 범인들이 아마 한 90% 이상은 다 거짓말을 해요. 처음부터 뭐 자백하고 내가 뭐 시켜서 사람을 죽였네, 내가 저 사람을 때렸네,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일단은 부인을 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해서 CCTV에 찔르고 게 다 CCTV 상에 다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그런 건 있었지. 보통 취조할 때 분위기가 어떤지. 그게 이제 그
녹화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녹화실에서들 많이 해. 취조를 할 때. 왜냐하면은 이제 그 CCTV라는 게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녹화를 다 해. 그래야 가해를 하는 게 다 찍히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진실의 방 뭐 이런 식으로 형사들이 뭐 두들겨 패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혹행위든 뭐 이런 거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화실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은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 추세고, 어쨌든 강력팀 사무실도 똑같아. CCTV 어차피 녹화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범인이 뭐 한 명일 때도 있지만 3명, 4명 되고 했는데 뭐 거기서 한 명 조사하고 또 한 명 끝나면 또 그 한 명 조사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형사들이 그러면 다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각자 자기 책상에서 다 조사들 받는 거야. 그럼 취조할 때 뭐 괜히 서류 뭉치 같은 거 탁 내려놓고 영화고 뭐, 증거를 갖고 있는데 뭐 굳이 뭘 보여주면서 야 이거 갖고 있으니까 뭐 갖고 있으면 뭐 어떡하라고, 뭐 보여줘야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면서 얘한테 이제 질문들을 다 하니까 현장에 있었는지, 그 시간에 뭐 했는지, 그날 뭘 입고 있었는지, 뭐 모든 걸 이제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그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을 때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얘한테 자백을 받기 위해서 수사 기법이지. 그것도 이제 그래서 조사를 어느 정도 좀 잘 하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도 좀 잘했지만 잘하는 이제 형사들 같은 경우는 자백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게끔 조사를 좀 잘 하지. 본인만의 약간 노하우, 좀 유화책을 쓰는지 아니면 좀 강경책을 쓰는 편이죠? 나는 그 이제 노하우라면 노하우, 보시는 분들이, 저를 보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제가 뭐 운동도 했고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제 범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저를 보면 거의 뭐 제가 이제 건달인 줄 알아요. 깡패인 줄 알고. 뭐 조폭이 됐든 이제 애들 뭐 잡으러 가고 할 때 저를 그런 친구들, 그런 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조사할 때 거의 뭐 난 웃으면서 진짜 유화책으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들 자백도 잘 하니까 굳이 뭐 강압적으로 안 해도. 중요한 거는 수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정말 노하우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증거를 정말 확실한 범인이라는 거를 자백 내지는 이런 걸 받아낼 수 있게끔 탐문, 뭐 증거 모든 걸 갖다가 좀 빨리 확보를 해서 그 친구를 조사를 하면서 옥죄일 수 있게,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유화책으로 웃으면서 뭐 담배도 피라고 하고 같이 담배도 피고, 지금은 뭐 사무실에 담배들 저기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다 사무실에 담배 피고 조사받으면서도 피고 다 했어요. 지금도 뭐. 근데 이게 담배라는 게 물론 안 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만, 그 범인들 입장에서는 이 담배 한 대로 인해서 또 자백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자기가 무슨 동요 내지는 이게 생기면 자백하기 전에 담배 한 대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자백을 하기 전에, 마음을 이제 털어놓기 전에 그 마음의 뭐 안정이라 그럴까? 끊었을 때도, 담배 끊었을 때도 사무실 내 책상에는 항상 담배는 비축해 있었어요. 왜 조사를 하고 할 때 원하면 피라고 줘야 되니까. 그런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지. 어떻게 해서든 얘가 자백을 하려면 얘 마음을 풀어주면서 해야지. 강압적으로 뭐 두들겨 팬다고 해서 무조건 부르고 그러는 건 아니야. 오늘은 뭐 저 취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뭐 그냥 수박과 딸기식으로 약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